독일 부자가 한국 삼겹살 먹고 눈물 흘린 이유. 60년 인생 처음 느낀 따뜻함. 이것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60년을 살아온 기계 엔지니어 하일리는 전형적인 독일인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것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독일에서 식사는 개인의 시간이자 영양 섭취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각자 주문한 음식을 조용히 먹고 계산서는 1센트까지 정확하게 나눠냅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5년째 한국에서 일하는 아들 마르쿠스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오시면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삼겹살입니다. 하일리는 위아했습니다. 돼지고기 구이가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독일에도 소시지와 슈바이낙센 같은 훌륭한 돼지고기 요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삼겹살 식당에서 그는 60년 인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한 끼를 경험하게 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뜨거운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숯불향,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의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마치 큰 집의 거실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고기를 구우며 행복해합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습니다. 하일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하일리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주고 물을 따라주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접시, 각자의 음식, 각자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에서 자란 그에게 이것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가 아버지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돌보며 먹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일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하일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청결 상태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깨끗하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화장실은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를 보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한국인 남성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도와드릴까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하일리는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었고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에 청년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일리는 더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서고 왼쪽은 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이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아무도 먼저 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독일도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배가 불러온 임산부를 본 순간 동시에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성, 중년 여성, 그리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까지 서로 양보하려다가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임산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젊은 남성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일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배려는 형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지하철 안에서 하일리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통화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말입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하일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했습니다. 독일도 역사적인 건물을 잘 보존하는 나라지만 한국처럼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섞인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숙소로 가는 길에 하일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헤매는 그를 본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하일리가 주소를 보여주자 남성은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함께 걸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독일인들도 친절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낯선 사람을 돕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일리가 작은 골목길에서 길을 헤매고 있자 장을 보고 오시던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하일리가 보여준 주소를 보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직접 안내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셨는지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목적지까지는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하일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오셨어요. 비록 영어로 번역되어 들었지만 할머니의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하일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낯선 나라에서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시면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하일리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이렇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앞에 있던 대학생이 하일리를 보고 먼저 주문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가 아버지를 데려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전통 삼겹살 식당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아름다운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일리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석가래, 한지로 만든 창문, 마루에 깔린 전통 돗자리까지 모든 것이 예술품 같았습니다. 독일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보존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깊은 허리 숙임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인사에는 형식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친절하지만 이렇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하일리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신발을 벗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온돌방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긴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온돌 문화구나 생각했습니다. 좌식 테이블에 앉자 직원이 방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일리는 다리를 접고 앉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편한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숯불 향이 퍼지고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석등에 불이 켜지면서 고즈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일리는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뉴를 설명할 때 각 음식의 역사와 의미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삼겹살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며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자리에서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에서는 메뉴의 재료와 조리법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음식의 문화적 의미까지 전달해 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그릇과 나무 젓가락, 도자기 접시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일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손님을 집으로 맞이하는 집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이 테이블 위에 작은 접시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김치, 노란색 콩나물, 하얀색 무채, 초록색 시금치, 갈색 계란말이, 그리고 김, 마늘, 고추, 된장찌개까지 총 11가지의 밑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일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주문한 삼겹살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에서는 주문한 음식만 나옵니다. 빵 한 조각도 유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반찬이 무료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반찬들을 무제한으로 리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마르쿠스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예요. 손님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담긴 거죠. 하일리는 각 반찬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매콤함에 놀랐지만 곧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에 매료되었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시금치는 참기름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달콤하면서도 폭신했고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독립적인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먹으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밑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요리였습니다. 하일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반찬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 하지만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무제한 리필까지 해준다니.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물 한 잔도 유료이고 빵 하나도 따로 비용을 냅니다. 효율성과 공정함을 중시하는 독일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더 필요한 반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일리가 김치가 맛있다고 하자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건강에 좋고 특히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인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두툼한 삼겹살이 참나무 숯불 위에 올려지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하일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향은 독일의 어떤 고기 요리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직원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익는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하일리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포크와 나이프만 사용했던 그에게 젓가락은 낯선 도구였습니다. 고기를 집으려다 놓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70대 할아버지가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식사에 관여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일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사용법을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친절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가르치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하일리가 성공적으로 고기를 집어 올리자 주변 테이블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낯선 외국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하일리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로 돌아가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첫 삼겹살을 입에 넣는 순간 하일리는 왜 한국인들이 이 음식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으며 숯불의 깊은 향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독일의 슈바인 학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기름기가 많을 것 같았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았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직원이 소금과 참기름에 찍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일리는 그대로 따라했고 또 다른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소금의 짭짤함이 고기의 단맛을 더욱 부각시켰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전체적인 풍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고 예술이었으며 문화였습니다. 싱싱한 상추와 깻잎, 그리고 다양한 쌈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직원이 쌈 싸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추 위에 밥을 한 숟가락 올리고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바르고 마늘과 고추를 올린 후 싸서 한 입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일리는 직원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올리다 보면 상추가 찢어지고 싸려고 하면 재료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50대 아주머니가 자신의 식사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하일리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쌈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쌈을 완성한 아주머니는 하일리의 입 앞에 쌈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일리는 당황했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싸준 쌈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상추의 아삭함, 고기의 부드러움, 밥의 찰기, 쌈장의 매콤함, 마늘의 알싸함, 깻잎의 향긋함이 하나가 되어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자의 식사를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접시에 손대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나눔이 당연했으며 배려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일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대가 함께 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어린 손자까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물컵을 채워주고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쌈을 싸주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김치를 갖다 드리고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고 존중의 위식이었으며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일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소중한 위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각자 먹습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챙기고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소주잔에 술을 따르시며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하일리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는다고 아들에게서 미리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소주를 마시자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일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독일에서도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지만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술을 권하며 정을 나누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일리는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일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은 재료나 조리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삼겹살이 맛있었던 것은 고기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구워주고 쌈을 싸주고 술을 권하며 정을 나눠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하일리는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을 모아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각자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조용히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대로 서로를 위해 음식을 나누고 챙깁니다. 아내의 물컵을 채워주고 딸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 새로운 방식을 좋아합니다. 하일리는 독일 친구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배려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하일리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 엔지니어 하일리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한 문화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정의 문화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